안녕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록봉기 김교수입니다. 영상 올리는 게 많이 늦어졌죠? 죄송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사나이가 찌질하게 무슨 일 당했어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경영하는 회사의 홈페이지가 폭파가 됐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과거 독립운동 하시던 김원봉 장군님이 해방 이후에 노독술에게 갖은 고문을 당하시고 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근데 저는 전혀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 회사를 한국으로 이전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하게 홈페이지 없애고 한국으로 이주하면 되겠죠. 자, 또 밝은 모습으로 이번 시간에는요, 전 시간에도 예고해 드렸다시피 불매운동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언론에서 불매운동의 효과, 경제적 타격 없을 것이다, 일본이 얼마나 경제가 대단한데 그까짓 거 가지고 무슨 타격이 있을 것이냐, 바람을 빼는 취지의 기사들을 많이 내고 있고, 많은 보수 우익분들께서도 같은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본에게 있어서 한국 시장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경제적 타격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1차원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불매운동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 해 750만 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어요. 이 관광업의 타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외 관광객 기준으로 일본에 있는 전국의 현 중에서 가장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현 8개를 뽑아봤어요. 보통 해외 관광을 처음 할 때는 대도시 중심으로 관광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본 방문의 역사가 꽤 깊죠. 그러다 보니 꽤 알려지지 않은 지방도시를 선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쿄나 오사카 등의 대도시는 한국인 관광객 이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있고 출장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도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8개 현, 얼마나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은지, 그리고 각 현에 지역구 기반을 두고 있는 자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부터 소개해 드리려는 8개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현 8개 현 이외에도 해외 관광객 비율 2위의 현도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장 타격이 될 수 있는 한국인 관광객 비율 1위의 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8위 오키나와 현입니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보단 대만에서 가까운 하와이 같은 섬이죠. 오키나와는 관광업 이외에는 내설만한 산업이 없는 지역이에요.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지역의 한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26.9%입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관광청의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그래프인데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1위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안 가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 오키나와가 원래부터 일본 정부를 싫어하고 특히 아베 정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민당 소속 의원이 3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7위 후쿠이현입니다. 이 후쿠이현의 해외 관광객 중에서 한국인의 비율이 30.8%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 후쿠이현을 선곡으로 두고 있는,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자민당 국회의원도 4명이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나다 토모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방위 대신을 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악질이죠. 이 영상 한번 잠깐 보실까요? 国防軍を創設するそんな憲法草案を提出いたしました。国民の一人一人、皆さん方一人一人が自分の国は自分で守る。そして自分の国を守るためには血を流す覚悟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 이처럼 정말 국민들을 군국주의화 시키려고 선동하고 있는 아주 악질, 아주 질이 안 좋은 우익계 인사죠. 이 후쿠이현도 한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1등이고 별 내설만한 산업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이 불매운동을 한다면은 자민당에 꽤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6위 사가현입니다. 이 사가현도 한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32.7%예요. 이 사가현에도 자민당 의원 4명이 정치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
지역이죠. 5위 구마모토현입니다. 구마모토 성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이 구마모토현도 한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38%로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민당 국회의원 6명이 소속되어 있죠. 4위 나가사키현입니다. 나가사키 짬뽕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한국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나가사키현에는 45.9%의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요. 압도적인 1위죠. 이 나가사키현에도 6명의 자민당 의원들이 정치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3위 후쿠오카현, 한국인 관광객 비율 56.8%입니다. 압도적인 수치죠. 이 후쿠오카현을 정치적인 기반으로 두고 있는 자민당 국회의원의 수가 13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이분 보십시오. 아베 총리의 가장 충신이고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아소타로 전 재무장관 의원이 이 후쿠오카에 정치적인 기반을 두고 있어요. 후쿠오카는 대도시라서 다른 산업도 많긴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거의 60%에 가깝기 때문에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정치인들에게 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2위 야마구치현입니다. 62.8%의 비율로 한국인 관광객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정치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자민당 의원이 총 6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물 정치인이 있죠. 아베 신조 총리의 지역구가 바로 이 야마구치현입니다. 그리고 하야시 요시마사라고 하는 전 문부과학 대신이고 아베 총리가 굉장히 총애하는 정치적인 거물이죠. 자, 마지막 1위 오이타현입니다. 일본 소주를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그 이외에는 대단한 산업이 없어요. 온천이라든지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압도적으로 한국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요. 63.9%의 비율로 한국인의 관광객의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이 오이타현에도 3명의 자민당 의원이 소속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에토 세이시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전남 강진에서 출생하신 분이라서 한국에 대해서 애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죠. 전 방위청 장관이었고요. 이분 또한 거물급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전 방위 대신을 했던 사람이고요. 원래 아주 좋은 총리였던 하토야마 총리의 비서를 하던 분인데 하토야마 총리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베 총리에게 줄을 서서 변절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원래 일본 우익들이 그렇게 믿을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배신 아주 잘해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한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1위인 8개 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8개 현에는 총 45명의 자민당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후쿠오카를 제외한 나머지 7개 현은 관광산업 이외에는 그렇게 돈벌이가 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까지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이미 표를 예약해뒀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 조금은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불매운동이 길어지고 거의 0%에 가깝게 방문을 자제한다면은 굉장한 경제적인 타격도 있을 것이고요. 각 현을 정치적인 기반으로 두고 있는 자민당 소속 의원들에게 각 지역의 유지분들 있죠. 예를 들자면 오이타현 숙박업협회 이사라든지 각 지역의 유지분들이 소속 지역구 의원들에게 불만의 소리를 굉장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본은 한국 정치 시스템과 달리 각 지역의 선거구를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물려주는 세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예전에 그 지역의 영주 같은 느낌이 드는 정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그 지역 선거구 의원들이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선거구 지역의 후원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 지역 유지들과의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불평,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겁니다. 이 45명의 자민당 의원들은 도쿄에 올라와서 아베 총리, 아베 정권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물론 후쿠오카현 같은 대도시인 경우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다고 해서 경제적인 타격은 크게 입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나머지 7개 현은 관광업이 굉장한 소득원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불평의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3년에 1000만 명 수준이던 해외 관광객의 수가 단지 5년 만에 2018년에는 30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도쿄올림픽이 있는 내년에는 4000만 명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일본 관광청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4배 이상 관광객의 수가 늘어난다는 예측을 모든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던 이 7개 현의 관광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들은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할 수 있죠. 일본 지방도시에는 아키야라고 하는 빈집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집들을
은행 융자를 받아서 숙박시설로 개조를 한다든지 민박집으로 개조를 한다든지, 그리고 중소규모의 호텔도 많이 건설했어요. 지금까지. 그 관광객이 계속 증가해 오고 있기 때문에 관광버스도 은행돈 빌려가지고 많이 구입했단 말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는 지역들의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불평의 소리를 아베 정권을 향해 할 가능성이 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가 과연 어느 나라에게 플러스인가? 과연 어느 나라가 마이너스인가? 생각해봐요. 이번 경제보복 조치를 선거 이전에 발표함으로써 우익층의 결집을 도모하고 선거에서 압승해서 법을 바꾸려고 했던 아베 총리의 의도와는 달리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한국의 보수 언론에서 일본 자민당의 압승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자민당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66석에서 57석이 되어서 9석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실패했다는 거죠. 자민당 정권 차원에서는. 이번 경제보복 조치는 정치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의석수가 9석이나 줄었는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완승 아닙니다. 삼성, SK, LG 등 기업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대체품을 개발한다든지 대체 수입처를 찾는다든지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 반도체라는 거는 중동 오펙이 가진 석유 패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무기화할 수 있는 수준 우리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삼성, SK가 반도체 생산을 반으로 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반도체 가격은 급등하게 됩니다. 반으로 줄여도 버는 돈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손해는 누가 봅니까? 미국, 중국의 거대 IT 기업들이 손해를 보죠. 그러면 욕먹는 거 어딥니까? 일본이죠. 일본은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기업들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일제 안 쓴, 세계에서 가장 반도체를 많이 만든 나라에서 일제 부품, 일제 소재를 이제 안 쓰겠단 말입니다. 그럼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뭐 이미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요. 이번 세 가지 부품 소재 이외에도 반도체 제조 기계, 부품, 소재 다 국산화하거나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게 누구냔 말입니다. 과연. 그리고요, 관광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 이외에도 한국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는 거, 이것도 분명하게 정치적으로 아베 정권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품,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본계 기업들이 많은데요. 많은 일본계 기업들 중에서 제일교포 분이 경영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공명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일본 아베 총리의 자민당과 함께 연립 여당을 구성한 공명당이라고 있는데요. 공명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면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이 공명당의 모체가 되는 한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창가학회라고 있는데요. SGI라고 하는 종교단체인데, 이 종교단체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세계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 종교단체예요. 세계 평화 중에서도 특히 한일 평화, 한일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일본 사람들은 일한관계, 일한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교단체에서는 언제나 한일관계, 한일평화라고 한국을 존경해야 되는 형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이 공명당이 제일교포분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단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창가학회에서 활약하시는 많은 신도분, 회원분들이 제일교포분들도 많고요.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불매운동 중인 유니클로라든지 다이소라든지, 이 유니클로의 야나이 회장은 독실한 창가학회 신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 한국인 직원들 많이 뽑고 있어요. 유니클로 회장이 한국을 사랑하는 창가학회 공명당의 회원이라고 말해서 불매운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단순한 차원의 주장을 여러분한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창가학회 계열의 기업들, 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유니클로라든지 다이소라든지 많은 수의 창가학회 계열의
기업들이 있는데 한국을 사랑하는 기업이니까 불매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한국에서 입게 된 경제적인 피해 이런 것을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공명당은 원래부터 자민당이 헌법을 개헌해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대해 왔던 정당이죠. 지금 공명당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민당이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공명당이라는 존재가 또 있기 때문에 자민당이 폭거할 수 있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ABC마트 아시죠? 신발 파는 체인점인데 이 ABC마트의 창업자 미키 마사히로 씨도 제일교포세요.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명이 강정호 씨고요. 이런 제일교포 분들이 경영하는 창업한 일본계 회사들도 많습니다. 이런 제일교포 분들이 한국에서 당한 경제적 피해, 일본에서 제일교포들의 경제력이 엄청납니다. 일본에 돈줄을 쥐고 있는 게 제일교포예요. 이런 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불만을 강력하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게 된다는 거죠. 이 정치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고 영향력 있는 조직, 단체의 목소리에 의해서도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한국에서 제일교포 기업이다, 창과학회 계열 기업이다 상관없이 지금은 당분간은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될 수 있죠. 일본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 한국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던 일본 기업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베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불매운동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은 단순하게 1차원적인 생각만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불매운동이 금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으로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부분, 여론적인 부분, 이런 것으로 아베 정권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오늘도 재미없는 얘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요즘 한국에 이주하는 것도 있고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공격받는 것도 있고 좀 정신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좀 정신이 없고 뭔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제가 빨리 사태를 정리하고 제정신을 좀 바로 잡고 다음 방송에선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좀 늦어지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유튜브 채널명을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께서 록봉기가 무슨 뜻이냐 자꾸 이런 분들도 많으셨고 외색이 짙어 보여서 구독을 안 하고 있었다가 들어보고 참 좋은 내용이어서 구독하게 됐다 이런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한국으로 이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외색이 없는 아주 애국적이고 괜찮은 채널명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 경제가 정말 좋다, 일본 경제는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경제다, 아베노믹스의 효과는 대단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설명해 드리는 방송을 만들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록봉기 김교수였습니다. 행복하십시오.